앞에 시간에 오시를 얘기를 했는데 부처이 넘경은 해학의 방성, 다시 말하면은 반야를 설하시고 이 법화열반을 설하실 그 마지막 단계, 법화열반을 돌아가실 때 8년 설하시는데 49년설 가운데 마지막 8년, 즉 성도 오시고 40년, 41년, 43년 그 사이에 서신 거라고 보여요, 전문가들이. 그 왜 그러냐? 지혜는 많이 왕성한데 정이 부족한 사람을 요 폼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뭐 얘냐? 안 좋은 자는 지혜는 최고 좋아. 경전 다 외워요. 달달 거꾸로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모여라, 어디 가자 그럴 때 그냥 뭐 난치하고 내 멋대로 가면서 해보자 그러다가 뭐 어떻게 지금 이상한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지혜는 아주 기똥차게 머리 팍팍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도 좋은데 현장에 가서 자기를 통제하는 자제력, 이게 부족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혜는 왕성한데 가네. 겉에 나타나는 지혜는 완행한데 지혜 상어는 자제력, 그걸 정력이라고 그랬는데 정이 부족했어.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돼가지고 지혜와 정력이 어우러서 엮어내는 지혜가 바로 묘한 지혜, 그래서 계정에 할 때 축원해라는 거예요. 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먼저 안암자 가진 지혜를 말을 깐자, 건전지라고 할 때 그 하늘 건자 간 그리거든요. 간해 그리고 이 과정을 겪어서 안암자 저 9권 10권에 나가서 얻는 지혜를 참으로 반야해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을 같으면 지금 미안한 얘기인데 처음에 올 때 저 뒤에 꽉 찼던데 그 우거지 잡탕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많이 와서 이제 했는데 이제는 이제 사살 너명 서실 때가 된 거야. 이제 너명 20년 듣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반야가 지나고 지금 후반부에 와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법화열반 들어가기 전에 너명이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경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때는 제일의제 아주 뛰어난 출세한 세계를 얘기를 하다가 어떤 때는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 게 꼭 아주 마지막 8년 종단법화 8년 그 마지막 법문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비 때 정리를 하고 다 털어버리고 들어가자 보니까 그럼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 뭐가 가장 중요하겠는가. 그래서 역시 계정의 사막을 강조하는데 초보자와는 다르고 마침 우리가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하세요. 어디 회사 들어가려 하더라도 또 초보부터 또 배워요. 시간 지키는 뭐, 또 뭐 동료끼리 화합하는 뭐, 회사 아끼는 다 거의 또 받아야 돼. 왜냐? 그러나 처음 회사 들어올 때 그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자 보니까 자연히 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양면 작전을 꼭 하거든요. 번뇌는 타파하고 지혜는 챙긴다. 그런 얘기야. 번뇌는 타파하고 지혜는 챙긴다. 그러면 번뇌 타파하고 지혜 챙기면 뭐냐? 번뇌를 타파하면 지혜가 생기는 이 논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놓여 바로 지혜를 얻어버리면 번뇌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으면 약방에 가서 좀 물어보세요. 약을 먹어야 건강해집니까? 건강을 챙겨야 약이 먹어집니까? 둘 중에 다 돼. 건강을 이겨내면 약을 먹은 셈이 되고 약을 잘 먹으면 건강이 올 수가 있고 이랬는데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같이 범부들이 새로운 뭘 지혜를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다 겪은 분이 말하면 젊은 애들 풋사랑과 50대 60대 된 노인들의 사랑과 글자는 같지만 사랑의 방식이 다른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깨달음이야.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견도.
그 너음정에서 너음정의 정조문은 다른 데에서는 그냥 해 그리면은 배 단순히 발심인데 너음정에서 이게 지금 달라. 뭐냐? 견도분, 수도분, 증거분 그러는데 이 말하면은 다른 데에서는 정조문에 닦으라고 간단하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걸 놓아가지고 견도분, 이 견도분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은 사원 말까지 내려가서 견도분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견도는 뭐냐? 저 견도분 썼네 저렇게. 볼견자 길도자. 지금 그 얘기를 도의 방, 내가 갈 길이 어느 쪽으로 있는가. 길도 모르고 그냥 봉오리 막 하지 말고 이것이 길이다. 그게 견도분. 도를 갈 방향 알았으면 수도분. 그 여기저기 이제 헤매지 말고 또박또박 한 번씩 걸어 올라가라. 수도분. 증거분. 이제 증거분은 깨닫는 것이요. 결정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네 가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증거분 들어가기 전에 뭘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경우마다 변마장을 얘기를 해. 마구니 쫓아내는 얘기를 한 번 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도를 안 되는 게 도라는 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방식을 묶어서 도라 한다. 이제 그러면 돼요. 그게 길을 도라는 게 지금 목적지를 가 길을 자꾸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근데 어느 길이 됐든지 간에 이 넘겨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도를 갖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지금 6번째 지금 뭐냐면은 20 몇 쪽이야 이게 지금 25쪽 맞습니다. 25쪽 또 번지를 내려면은 25쪽에 29항 29쪽 그 맞죠? 그래서 그 이제 이 견도위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과정 한 방법으로 지금 이걸 지금 이렇게 이제 엮어 나가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자꾸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보는 것이라는 얘기 자꾸나 보는 것. 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작하려고는 그 시작 위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짓을 올라 나의 보는 것 너의 보는 것이고 나의 보는 것이 아니라고 있죠. 이런 것이 좀 헷갈려. 근데 이걸 좀 정리해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의 마음인데 저때 얘기를 해서 지금 기억에 남은 분들이 있겠지. 우리의 그 생각 말하면 수행하는 그 주체인데 그것이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견문각지로 하기 때문에 보는 기능을 한다. 마음이라는 마음.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보는 것이라는 말을 한자로 그냥 볼견자 하나만 쓸 때도 있고 볼견자에다 몸체자를 붙여서 견체라고 하는 때도 있고 볼견자에다가 인연연자로 견연이라고 할 때도 있고 적어도 이 넘경에서 세 가지를 써요. 세 가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헷갈려. 그래서 이 볼견자 하나를 썼거나 아니면 볼견자 성품성자를 쓰거나 할 때는 주로 뭐냐? 우리의 마음 또는 마음 그 자체 이렇게 표현할 때 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원에는 이 노시님은 견 그래서 써요. 견 볼견자 하나만 써가 견 그래서 그 설명을 견연, 견성 이렇게 논아 표현하시는데 이걸 대학원생들 보고 조정 좀 보라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그 전사 나오면서 했더니 그러면 아가씨들이 견성을 그라기보다 보는 거예요. 나의 보는 것, 너의 보는 것 하니까 그냥 보면 나 보는 것은 만화책이고 너 보는 것은 무슨 오케스트라 아니야? 뭐 보는 거. 이게 공동으로 이게 이 말 가지고는 말만 가지고 아무 겨더라도 설명이 없이는 이게 말하면은 사인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 할 땐 보는 놈, 그 말이에요. 놈 자자니까. 보는 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선사들이 말이지, 너 지금 나에게 부처되는 길을 물었는데 그 묻는 놈이 누구냐? 그게 말이야. 묻는 놈이 올 때 너 말고 딴 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성불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묻는 원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많이 있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니 미안하다는 게 꼭 참 맞아. 그럴 때 미안하다는 마음이 정확하게 실체가 있냐. 너 속에 없는 거야. 겉으로만 그냥 그런 얘기인데 그건 견성, 견은 그런 거고 견연은 뭐냐? 반연연자. 여기서 그것도 헷갈리게 해놔서 그걸 공식이 안 정해요. 견연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눈이나 귀나 뭐가 있어 사물을 볼 때 바깥에는 그 보는 대상을 견연 그래요. 그 연자는 뭐냐? 반연이니까. 내가 여기 살고는 나하고 인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애갓집도 있고 사돈집도 있고 친정집도 있고 처갓집도 있고 막걸리집도 있고 그 다 내 연이하고 묶어놓으면 다 연이라고 그래. 내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견연 그럴 때에 나의 견이 활동하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견의 연은 최소한도 어떤 것이냐? 청황적백 대소통산. 대소흑백이에요. 빛깔이나 크고 작은 부피본이에요. 견연은. 냄새는 못 봐. 소리도 못 봐. 귀의 견연은 뭐냐? 알고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귀를 견이라고 생각하고 귀의 연은 뭐냐? 소리지 그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달콤한 소리, 미운 소리, 찢어진 소리. 그런가 하면 코의 후연은 뭐냐? 코의 기운은 뭐냐? 구렁내, 단내, 이렇게 해서 연이라는 것이 이루어진가 하면은 여기서 이 얘기하는 연 가운데 또 한 가지는 크고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것이 나한테 이익을 주는가 해로움을 주는가 꼴선 그 견연이라는 거라. 말하면은 내가 보는 그 대상들. 그런 것을 조금 정리해 놔야 되겠고 보는 것 또 뭐라 그랬더라. 두 가지만 알아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지금 주로 어떻게까지 쭉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요 앞에 얘기가 적재물상 결택진성 그래서 저 모든 사물에 견해성이 있느냐 뭐냐 그런 얘기인데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현대과학으로 볼 때. 무슨 얘기인데 어제 그 전 얘기가 이 컵이 있는데 컵이라는 건 어디가 컵이야. 근데 내 견이 여기가 딱 부딪혀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컵이로구나 내 견이 여기가 작업을 해가지고 돌려줌으로써 알기 때문에 이거 지금 견연이 견의 영역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좀 무리한 거 같고 견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분명해요. 그러나 견의 대상이 꼭 하면 뭐냐? 이렇게 있는데 마음속으로 이게 본능이 있는데 마음속으로 딴 걸 생각하다 보니 이거나 뭐 손가락만 봤다. 그걸 봐서 요게 나하고 나의 견하고 이 물체가 사인이 딱 맞는 순간을 견에 연결해서 나의 견이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주었다. 이리 봐서 견연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안 하고 보면은 백날 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요 앞 시간까지는 이제 저의 물상, 여러 가지 물상이 있는데 물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보면 다 내가 크다, 작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것이 물건이 작으니까 작게 보이고 크니까 큰 게 봤을 뿐이지. 작은 거 볼 때는 내 견의 기능이 작아지고 큰 걸 봤다고 견의 기능이 커지는 것은 맞다, 안 맞다. 가위표야, 동그라미표예요? 가위표죠. 이거 시험 문제 채점은 뭐 빵점 맞겠네. 그러니까 밖에는 물상이 크다 작다는 얘기는 그 물상이 그렇다면 내가 봤을 뿐이지 물체가 컸다 작았다 하는 걸 내가 큰 건 크다고 보고 작다고 작은 걸 봤으니까 봤을 뿐이지 나의 견성에는 관계가 없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밖에 물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지, 나의 체성이 큰 거 볼 땐 나의 마음이 커지고, 작은 거 볼 때는 작아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쭉 내려가면서 견하는 성, 우리의 심성은 주가 된 만물을 찾아본다는 얘기인데, 이건 여기에 한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우리의 견은 모든 경에 똑같은 요경을 얘기를 하니 거기에 얘기를 해 나가는 거지. 우리가 보다 보면은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수도 있지만 사실을 잘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면 저기 가는 소를 서로 알면 그걸 혈량이라고 그래. 혈량인데 저기 소는 안 지나가지만은 이렇게 뭐 소가 새로 김이 무염이나 새똥이 떨어졌다. 그럼 여기는 소가 조금 지나갔다. 그래 알 수 있죠. 그렇게 아는 거. 뭐 예를 들어 지금 저 보살이 오늘 바람이 동풍이 부는데 저 보살이 머리카락이 이쪽으로 모두 누워 있는 걸 보니까 저희가 북쪽 동에서 왔구나.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 이런 것도 없는 건 아니야. 그건 비량. 여기 빗나가는 게 있어요. 저 담 넘어 소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뿔을 못 보고 말이 지나가는 줄 알았으면 그 사량 그래서 이건 아주 그냥 그 보긴 봤는데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 그게 보는 것 가운데 이렇게 보고 듣는 것 가운데 저혈량, 비량, 사량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관계없이 여기서는 견의 기능이 어떻게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요 앞에 얘기는 물상의 크고 작기에 관계없이 견성은 존재한다. 오늘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은 또 이제 물상의 거리에 관계없이 나의 견성은 존재한다. 뭐 정념은 한마디. 그걸 갖다 만데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게 지금 쫙 무당도 얼마만씩 구슬해야 이게 무당이 되듯이 열심히 봐야 이게 눈이 열려가지고 아구가 맞아요. 그래서 경안이 열린다 그래. 그러면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 몇째 줄이라고 그랬지? 하나부터죠. 보는 것 또는 보는 성품 이게 나오는데 보는 것은 보는 놈 자체고 보는 성품은 보는 기능이에요. 보는 기능. 물건 눈뜨면 뭐 보인다는 원리. 그걸 보는 성품 그랬고 보는 단연 그랬는데 그게 우리말로 직접 얘기를 하면 보는 대상이에요. 보는 대상 또는 환경 이런 것들. 이 얘기는 그래서 이제 질문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은 그렇게 하고 견성의 우리 성품의 본체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값을 가지고 제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정 저 한문으로 보면은 맨 끝부분에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개 털목 끝에 시방의 국토를 두루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내가 처음에 절에 가니까 절 기둥에 이게 있어. 그래서 서당에서 한문점이다 보니까 이야 이게 중이라는 건 순오살 잡는 놈만 모여 살고 그 6.25만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허무정멸주다라고 사실이 아닌 거짓말만 하는 작것들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그러니까 그게 글 좀 읽은 게 병이야. 이게 말하면은 요게 지금 너엄경이 대승경인데 요 얘기가 요는 무슨 얘기냐? 요 논리로 봐서 이 교리가 불교 교리의 어느 지점의 교리에 해당되겠는가? 이제 보면서 감을 잡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안 합니다. 옛날에 40을 할 때 시심정 예고냐, 대승시여 만약 영대승용 요원가 경 뭐 이렇게 쫙 경호에다가 뭐 그다 붙여 나가 그렇게. 근데 이게 말하면은 너엄경이 지금 이게 이 종교라 그러는데 말하면은 뭐냐?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말하면 심성이
늘어났다 주는 거냐 줄었다 늘어나느냐 하고 따지고 먹고 하다가 그 생각 확 돌아가면 그 시비 바글바글 그 끓던 그 바보들의 도량이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부처님의 도량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되게 신나잖아. 그러니까 꿈속에 네 거냐 내 거냐고 치고받고 경찰에서 쬐끼고 하다가 탁 깨고 나니까 안팎 아른묵이더라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이 요런 경우로 봐서 너명이 돈조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냥 반응하지 말고 음미하면서 보시길 바라고요. 다 또 그다음 이어서 7번째 그 여기 지금 내가 왜 이걸 짚었냐면은 이 보는 것을 얘기한다고 한 게 지금 오늘 가서 내가 그러는데 26쪽 29째 줄에 보면은 30째 줄 보면은 세존이시여 만을 이 보는 정기가 그랬잖아요. 정기가 있죠. 그걸 질러드리려고 그런 건데 오늘 가가지고 아까 보는 것 그랬는데 보는 것을 또 이 보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으로 눈 그린다면은 정기는 눈의 그 기능이야. 눈정기 맞은 얘기예요. 보는 정 그러니까 견의 정기. 그래서 이 노심은 그냥 견정 그렸어요. 견정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지금 이 대학생들이 보는 정기 그랬는데 이걸 보는 정기 그래도 이거 설명 안 해주면은 저게 뭔 소리가 하겠는데 우리가 본다는 얘기는 눈만 뜨고 있다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기가 있어서 그걸 파악을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다, 우리 힘이야. 그렇지 않으면 지쳐가지고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는 정기가 이제 그런 얘기란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여래께서 먼저 말씀하신 물질이 능히 나를 보리라 하신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디 위에서 그런 얘기 하신 거 같죠? 어디서 생각나세요? 어디 있어요? 예, 이게 보면은 25페이지 11째 줄에 있다 찾아놨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과 축생이 모두 물생이지 나의 보는 성품은 아니니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요 일대가 전부가 물질이 나를 본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서 그 얘기를 끌어다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몇 줄 내가 기타림이라는 얘기가 나오네. 기타림. 그 기타림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금강경의 기원정사 그러잖아요. 그렇죠? 금강경을 설하신 곳이 기원정사인데 기원정사는 왜 기원정사냐? 기타 태자. 그 태자 이름이 제타인데 제타를 한자로 기타가 돼요. 그 기타 태자가 시주한 숲이다. 즉 금강경 설하신 그절 앞에 있는 숲을 기타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말하는 의보 그 주변에 이제 국토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한번 봐야 되겠어 그랬고요. 출지 비지 그랬어요. 하문을 날 줄자 또 손가락 지자 안일빛자 손가락자. 그러니까 그 손가락 지자를 가지고서 동사로 보면 손가락이 되고, 명사로 보면 손가락 지자가 되고, 동사로 보면은 가리킬 지자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와 비 가리킬 수 있느냐, 가리킬 수 없느냐, 손가락이냐, 손가락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이 얘기를 많이 몰아붙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사님들이 헷갈리시겠지만은 여기는 지금 한 가지 특수한 게 뭐냐면은 어태까지 부처님하고 안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죠. 그런데 이게 그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28조
28조 여기 들어와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28조 13째 줄, 13째 줄 맞는 건몇 글자냐. 13째 줄에 이때 대중 가운데서 아라한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랬습니다. 아라한은 소승불교 가운데 공부가 끝난 사람들이고 성숙한 사람들인데, 만약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모두 얼둥져서 그만 지쳐버려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내려와서 문수보살이 등장을 해요. 지금 23째 줄. 이때 문수사리 법왕자가 그랬습니다. 그 문수사리는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제일이야. 10대 제자. 이런 게 우리 10대 제자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제일, 두타제일, 가섭존자야. 두타제일, 가섭존자. 그 다음에 지혜제일, 우바리존자. 이제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문수보살은 이제 지혜제일인데 왜 그럼 지혜제일이 나오느냐? 안한존자가 지금 실망을 하고 주저앉아서 지금 자기는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차인데, 지혜로운 분, 안한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문수보살 자기가 훨씬 선배인 선배와 부처님 같은 분이지만은 한 가지 뭐가 있느냐? 당신과 똑같은 성문 제자야. 부처님의 소리 듣고 있는 공부하는 제자야. 성문, 소리성자 들을 문자, 성문. 부처님 제자가 성문, 또 둘째는 뭐지? 연가, 또 세 번째는 보살. 모르는 분이 있는 거 따라 해야 되겠네. 이거 꼭 익혀야 되겠는데, 첫째, 성문. 성문이라고 동대문 성문이 아니고, 소리성자, 들무자, 성문. 그 다음에 연가. 세 번째, 보살. 이거 달달히 외워야 돼. 그 성문은 뭐냐? 우리는 성문도 못 돼. 성문은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귀로 일러주고 들어야 깨닫는 제자들 성문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같은 그런 순전한 그때 그냥 현찰박치게 해야 되는 노동자 모양으로 귀로 일러주니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유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이 오는가 보다 아니라 어린애처럼 춥다 옷 입어라. 아이가 추운가? 덥다 더운가? 근데 조금 크면은 아유 날씨 보니까 추워지겠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은 그게 아주 맛배기야. 땀이 쳐야 땀 아픈 줄 알고 성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대로 설탕이 달리면 설탕이고 고추 달리면 고추. 그게 알아듣는 제자. 이제 초단계 제자고, 연각은 이제 인연을 따라서 사물이 변화를 보고 느낀다, 깨닫는다. 낙엽이 가을이 벌써 왔는가 보다. 저기다 짐장해야 되겠네. 그리고 짐장나무를 또 준비했는데, 처음 사람들은 짐장나무를 또 돈 다 써보면 짐장나무를 하면 어디다 먹고, 그거 안 되잖아요, 연각. 미리미리 생각하지 않아. 보살은 지금 상등이야. 보살은 이제 성문, 연각, 보살 그래서, 보살은 지금 이 성문 연각보다 훨씬 우리에서 부처님의 지위에 거의 가는 분들이야.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아란존자하고 부처님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부처님이 맨 마지막에 너 괜히 그렇게 지금 신통해서 실망하고 오지 말라고. 그럴 것이면 될 터인데 아란존자 입장에서는 당신은 아니가 우린 죽어도 모르겠는데 어떡하냐고 때려치고 집으로 가보겠다고 그럴 염려가 많으니까 똑같은 부처님 제자인 이 문수사리 법왕자 이분은 보살인데 성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성문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거 왜 그러냐 동사석으로 이때 보살이 아니라 성문의 역할로서 사립을 나타나서 왜 그래 나도 지난 날 그랬어 너무 그러지 말라고. 여기 지금 드라마처럼 문수사리 법왕자가 나와서
살이 문수 가서 안한존자에게 타일러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경이 짜였어요. 그래서 지금 맨 끝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서 지금 가리킬 수 있느냐? 가리킬 때는 이것이 마다의 견이라고 지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원천적인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해서 이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은 잘 모르는 제자들과 잘 아시는 부처님이 이렇게 묻고 대답한다 할까 먼저 실언을 하고 또 고쳐주신다 할까 이런 관계인데 실은 이게 짜고 연추는 것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앞에서 견이 동일면체라 말하면 견이라는 것은 우리의 참 진성은 동일한 묘체라고 말하면은 어디 이걸 본다고 해서 먼데 걸 본다 쭉 드러났다가 가까운 데를 본다고 해서 또 쭉 물어들었다가 또 이쪽을 본다 이리 왔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늘 왔다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 와서 지금 예도의 얘기가 또 같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의문을 일으키는 동기가 지금 이번에는 우의 얘기를 어느 부분 깨닫고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냐 말하면은 이 견의 실체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저기 그냥 뒤집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는 이제 그거를 이제 말려내기 위해서 명암통색 우리 눈의 기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명암통색인데 이제 눈을 대표적인 심성으로 지금 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눈만 가지고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눈으로 명암통색 그리면은 그걸 유래해서 귀로는 소리와 고요함과 이런 거, 코로는 또 구수한 냄새, 국회의원 냄새 안 나고 조용한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갖다가 유추해서 지금 이 견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유추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동안 알았던 얘기를 갖다 겹쳐서 갖다 붙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그 대목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만 또 진행하죠. 여기 지금 그 페이지 우에서 하나 둘 셋 할 때 여기 지금 설명이 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이 아닌 것도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주 우리말이 쉽게 말하면 단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모든 모양을 여의고 또 법에 나아갔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전혀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어떤 얘기냐. 말하면은 나의 마음은 시자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자는 아닐 삐자는 그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 내 마음은 둥근 것도 아니다. 또 모난 것도 아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나다고도 할 수 있다. 둥글다고 할 수 있다. 말 되죠? 그 말을 알아들었겠죠? 그 여기서 이 시자는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맨 우측에 보면은 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또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없고 그래서 시와 이것이 아닌 것도 없어.
요게 문제, 시와 비, 요거 한문하는 건데, 이제, 시는 무엇이 곧 무엇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야, 이게.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시란 말은, 여기 이것도 그랬죠.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도 없어서 그랬죠. 요게 지금 그냥은 죽어도 몰라. 오늘 지금 여기 뭔데, 요거 본전 빼는 대목인데, 한문상으로, 한문을 쓰려면은 뭐냐. 삭발여인시 비군이, 막, 이렇게. 삭발여인시니. 그러면 이 시자가 한자에서는 무엇이 곧 뭐야? 머리 깎은 여자, 곧 비구니. 머리 깎은 남자, 곧 비구. 거기 머리 깎은 남자면 비구만 있나? 뭐, 형무소 재수 깎긴 깎았는데, 여하튼, 염의 입은, 먹은 사람, 곧, 뭘 때 시자는 무엇이 곧, 그러게, 무엇이 곧, 그 얘기예요. 굉장히 엄청 이게 이 전달이 어려워요, 이건 지금. 그래서 우어 얘기를 쭉 따고 묶어서 총괄적으로 무엇은 무엇이다 하는 논리도 안 되고, 무엇은 무엇이 아니라는 얘기도 허용이 안 된다. 이걸 묶은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해서 우리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서 모든 법이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도 없어서 이건 뭐냐? 그러니까 시대는 또 이제 이것과 이것 아닌 것, 그러니까 무엇은 곧 무엇이다 하는 논리나 무엇은 곧 무엇이 아니라는 얘기나 그런 얘기가 전부 여기는 없다. 통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말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말할 때 상직관계가 성립된다. 상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고 생명이다 하는 얘기가 보통 자리에 만날 수 있지만은 돈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한테 500만 원 꼬가면 안 갚으면 죽여도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였으나 하자가 없다 하지만 그건 이 돈과 생명이 값어치 상직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 논리가 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그냥은 안 돼. 그래서 이걸 표를 해놓고 가시다가 시간 있으면은 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 그 밑에 모든 희론과 명상으로 그랬습니다. 희론이라는 얘기는 글자 그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희롱과 같아. 근데 희롱은 달라요. 일반 희롱은 난 약 올리려고 거지 같은 놈에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희약가시하는 희롱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희롱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래서 도대체 말을 종을 잡을 수 없는 게 희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희론이라는 말이 왜 이론이 필요하냐. 가령 돈이고 생명이다. 돈은 그 생명이 아니다 할 때 먼저 건 시고 아니다는 비인데 그 시와 비, 이 시와 비인 게 또 어디 가느냐. 그렇게만 하면 단순 논리니까 고의 건 희론이라 안 그랬는데 그 시와 비를 돈이 곧 생명이면서 생명 아닌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걸 꼴을 달아나가요. 이어 새끼 쳐나가 꼽으로. 돈이고 생명이기도 하고 생명 아니기도 하지만 생명인 것도 아니고 생명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 종을 잡아서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지금 좋다 나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나쁜 거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거 나쁜 거 자꾸 그래가지고 번복을 해서 종을 잡을 수 없게 하면 그걸 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론이라는 게 보통을 알면 병신 같은 놈아 지금 뭐 어쩌고 걸서 한강에 빠져 죽을 맞아 그 욕설이 아니라 희론은 그래서 끝없는 그런 이 정답이 나오지 않는 말 주체를 못 알아보게 말꼬리를 감춰 나가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정리가 되면은 결국은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는 얘기에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다 이어서 또 이게 뭐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끝에서 둘, 넷, 여섯째 줄에 만일 두 모양이 서로 빼앗는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이 서로 두 모양은 결국 뭐냐? 상대적인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서 하는 얘기들을 말할 것 같으면 뭐 이제 공이냐 공 아니냐 할 때 공도 아니요 상도 아니다 할 때 공이 아니면 상이거나 상이 아니면 공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공도 아니요 상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고 이걸 두 모양이 서로 뺏는다고 하는 얘기는 두 모양 어디에도 자리를 잡지 못하게 그것도 희론이에요. 그지? 두 모양이 서로 뺀다 하더라도 너의 보는 성품은 그 가운데 잠시도 없는 것이 아니. 보는 것도, 이 뭔 아니고 뭔 아니라고 뭐라고 말은 뭐라고 해도 너의 견성, 보는 성품은 어딘가 존재하고 있지 않냐. 너의 견이, 너의 보는 성품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 하더라도 너의 범성이, 보는 성품이 까무라까무라 살아 존재하는 건 아니죠. 하는 건 사실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몰고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놀량이 아주 말하면은, 비유를 들어서 저의 얘기를 다양하게 지금 그 동류, 벼류, 동분만견, 벼럽만견, 이제 이런 그 논리를 들어가지고서 지금 각자의 견은 각자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지금 자기의 그 주의고 거기에는 사실은 다른 게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나하나 지금 뭐 1억 보는 식으로는 꼽고 나가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 앞에 거도 이 과목은 지금 그렇게 논리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 논리가 복잡한데 복잡한 내용 추려보면은 우리의 그 견성이 지금 다른 무엇과 섞이질 않는다. 우리의 참 견성은 다른 논리로 호도할 수도 없고 다른 데 어디 딸려갈 수도 없고 무신 애도가 무신 철학을 가져와도 자기가 제정신을 살지 못하는 한 진리는 못 본다. 이 얘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거 조금, 여기서 끝내고, 그러면은, 즉적은 이제 현존의 장원. 저기까지는 봐가지고 오세요.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36쪽 펴세요. 36쪽 위에서, 7째 줄, 아나나. 뭐 거기서부터 볼까요? 즉재근진 현전회장. 그 7째 줄 뭐라고 해요? 아나나 너는 아직도 뭐 그랬죠? 예. 거기서부터 시작할 테니까 여기까지는 집에서 읽어보시고 단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거리 하나씩 해가지고 오세요.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벼럽과 동불을 얘기를 합니다. 벼럽과 동불. 그 벼럽이란 말은 다른 별자 어법자인데 벼럽이란 말은 우리 하나하나가 하는 업이 달라요. 지금 먹는 음식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이 그래 필요된 것 아니에요. 여기 손금이 같은 거 같아도 그게 100이면 100이 다 달아. 그거 보면 이제 다른 것보다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격이에요. 다 다른 게 전부가 이제 이 벼럽을 짓는데 그 벼럽 가운데 각각 업을 짓지만은 벼럽 속에 공업이 있어요. 그 뭐냐 주로 이제 고기 먹기 좋아한다고 살생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거짓말을 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업을 지면 매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벼럽만견, 벼럽과 동업을 끌어가지고 우리 하나하나가 보는 것이 그렇듯이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저런 걸 보면 그렇듯이 모두가 견의 차별은 다르고 업의 차별은 다른다 하더라도 이
나의 참 견의 실체는 변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하나하나 자꾸 해서 허전히 시간이 너무 가고 집에 가서 한번 숙제를 놔서 한번 거기까지 읽어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어디 지금 제대로 아셨어요? 어디서 몇째 줄부터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난 잊어버렸네. 예? 예. 그렇죠. 직제근진 말하면 이제 36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다섯째 줄까지 해서 이제 합하지 않는 이치를 밝히겠느냐. 거기까지를 읽어가지고 숙제로 끝내겠습니다. 아나나부터. 예. 자, 애쓰셨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